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연말까지 130만 요정. 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130만 요정이 되고 싶은 저는 오윤혜입니다. 네,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오윤혜 씨 어떤 뉴스? 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 그 임식 하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법무부 장관이 임식을 했죠. 네,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던가요? 한동훈 장관이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고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뭐라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왜 꽂히셨어요?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이 종종 야당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거나 네. 맹공격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이 이렇게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타협을 안 했다라는 자기 고백처럼 들렸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야당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네. 이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의 자기 고백처럼 들려가지고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이 조금 좀 우려가 됐다고 해야 되나, 서로 싸우는 모습만 또 보게 되지 않을까, 야당과 기존에 여당의. 봤던 것보다 더 세게 네. 기존의 모습이 더 강화돼서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그래서 그런 걱정과 우려. 네, 자기 고백 같았어요. 그래, 나 타협하지 않았다.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저도 그 문장을 좀 봤는데요. 앞단에 이제 우리 오윤혜 씨가 꽂혔다면 저는 저의 능력의 부족이다에 꽂혔어요. 아, 네. 예, 인사검증 다 실패하셨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인사검증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인가요? 법무부로 가지고 갈 때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나한테 부담되는 일일 뿐이다. 인사검증 실패하면 내가 책임지라고, 법무부 장관 보고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쵸. 근데 막상 인사검증이 실패했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는 뭐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정보를 전달해 드렸을 뿐이다. 인사 검증의 의지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가 네. 알았다면 그대로 뒀겠냐. 성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네. 자녀 학폭 문제에 나왔을 네. 때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아니 우리는 그냥 정보를 그냥 전달해 줄 뿐 대통령실에서 판단은 하는 거다라고 대통령실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그 인사검증관리단을 왜 법무부로 가져갔는지, 왜 FBI까지 정권 초기에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갔다 오셨는지 네.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송만 하면 왜 이렇게 패해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부족한 거는 본인, 이것도 자기 고백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불구속됐죠? 네. 불구속되고 나니까 불구속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엘리엇인가 우리 투자자 소송, 네. 별은외로 론스타랑 했던 투자자 소송 관련해서도 거기서도 썩 좋은 성과를 못 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사건에서도 또 졌잖아요. 1심에서 네.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 박범계일 때는 이겼는데 피고가 한동훈 되니까 또 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마지막 부분도 자기 고백의 하나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 무능력을 네. 비대위원장이 돼서는 어떻게? 본인의 고백을 네. 좀 너무 자기 원칙과 소신만 지키지 마시고 네. 타협과 네,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타협을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바람을 바람입니다. 담아서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당히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습니다. MBC에서 제작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통해서 많은 파장과 충격을 준 사건이죠.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니까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이랑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공지도 10년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인신 공격하고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라고 판시를 했고 YTN 보도에 따르면은 다른 신도 18명이 지금 성범죄를 추가로. 당했다고 추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또 이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종교적인 이런 어떤 뭐 몰입 상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분의 행동이나 동영상으로 나왔던 거를 네. 보면 네. 행동이나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네. 뭐 이렇게 박자도 안 맞는 지휘를 한다든지 네. 아, 여기서 어떤 카리스마를 느꼈을까? 어떤 종교적 카리스마를 느꼈을까? 네. 적어도 또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조은 씨 등 2인자 자기 조직이 쭉 있잖아요. 아, 네. 예. 이분들은 정명석 씨의 정체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나. 본인들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침묵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조장하고 네. 동조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교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네. 어찌 보면 네. 하나의 종교적 현상을 이용한 이익 추구 행위 집단, 네. 이익 추구 집단, 적어도 그 정명석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소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카리스마를 가진 네. 인물에 대한 추종, 이거는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심성, 이런 것들을 이용한 집단, 이익 추구 집단이 네. 아닐까요? 근데 거기서 범죄 행위까지 드러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성폭행 등등. 그러니까 그런 이익 추구가 워낙 세니까 범죄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오히려 공범이 되는 네. 사람들이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나는 신이다에서 정 씨의 민낯을 파헤친 김도현 교수님 우리 하이킥에도 출연하셨는데 네. 정 씨가 무병장수에서 남은 죄에 대한 벌을 꼭 받길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다음 주 화요일에 김도현 교수님이 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뉴스 하이킥에 다음 주 화요일 김도현 교수님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 화요일 날 예. 네,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도현 교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네. 18명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나는 신이다 이런 데서도 소개되지 않았던 18명의 추가 고소인들 이분들이 또 이분들에 대한 범죄는 또 따로 또 재판을 정명석 씨가 받게 돼 있으니까요. 네. 관련된 이야기 추가로 들어보는 시간은 화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BC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단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오늘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음성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재판 이후 MBC 측 변호사를 통해 음성 감정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외부 음성 감정인의 결과는 첫 번째, 바이든 날리면 여부는 판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땡땡, 이 비속어는 확인이 되었다. 네, 이 땡땡이라고 한 건 확인이 된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데 정정보도 청구를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 말은 말하자면 바이든이라고 한 거는 날리면인데 바이든이라고 썼으니까 이거를 정정보도 해달라라고 네.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특정을 못 해요. 아. 외교부에서 이걸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이 재판에서 기본적으로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네.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 네. 그런데 그래서 정정보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원고가 외교부예요. 네. 당사자 적격이 있느냐에서 아. 이 재판은 그냥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요. 어. 대통령이 직접 하셔야지. 근데 대통령이 직접 하면 대통령의 진술이 직접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나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대통령은 그때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 XX라는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은 있는데 말한 진짜? 사람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지금 외교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이 사건의 중심으로 가니까 네. 겨우 선택한 방식이 외교부를 원고로 하는 거예요. 외교부가 이 언론 정정보도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정정보도를 하려면 A를 B로 바꿔주세요. 니들이 A라고 하는, 즉,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잘못 보도를 했으니까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걸 날리면으로 바꿔서 보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외교부는 특정을 못 해요. 특정을 안 해요.
지금 이것도 판정 불가잖아요. 이러면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뭐 판정 불가니까 MBC가 잘못했다 이렇게 왜곡해서 보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원고는 외교부 대통령 측이에요. 그러면 원고가 입증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라고 잘못 썼다, 잘못 보도했다라고 MBC 측에 대해서 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입증 불가예요, 이거. 입증 불가. 그럼 원고 패소입니다. 입증이 이 외부 음성 감정인에게는 왜 입증 불가인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들어보진 못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일부러 자막 없이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전문가시라면은 이게 판정이 불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네. 불가가 됐는지는 아이러니로. 그 전문가의 전문성이 어느 쪽으로 발휘가 됐는지, 네. 처세에 발휘가 된 건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음성학에서 발휘가 된 네.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선명하게 한 단어가 들렸는데 어쨌든 전문가분은 판정이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자, 3부에서는 이상민, 양지열 변호사님 준비되어 있고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